테슬라 그리고 알파벳 실적 발표 이후에 빅테크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인데요.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역시 남은 빅테크들의 실적에 달려 있겠죠. 남은 어닝 시즌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빅테크에 집중 투자하는 미국 상장 ETF MHS 운용 전략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이후 M7의 성과는 여전히 처참합니다만 최근 일주일로 기간을 좁혀보면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테슬라는 20% 가까운 반등을 보였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빅테크들 중에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5종목이 모두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업은 모두 다르지만 AI라는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운명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역시에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본업의 경쟁력이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메타는 광고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지, 인스타그램과 같은 앱 활성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와 소프트웨어 부문 성장, 그리고 애플은 아이폰 매출,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 성장이 매우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요, 각 회사들의 AI 경쟁력이 정말 빅테크들의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고 있는지, 실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작년 AI 수익화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요. AI는 정말 돈이 되는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에 대한 검증이 가혹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관점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빅테크의 현 주가에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회사의 비전을 잘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현재 빅테크의 비전은 AI죠. AI 관련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AI 관련 새로운 산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실적 발표 현장에서 이야기가 나올 텐데 혹여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AI 관련 자본 지출을 줄인다거나 줄이지는 않더라도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빅테크와 반도체 주가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AI 경쟁에서 가장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는 애플도요, 과연 AI 관련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중국인데요. 다른 종목들보다는 애플이랑 엔비디아가 이 중국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의 실적에서 아이폰 매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애플의 중국 내 매출 계속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요. H20마저도 미국 상무부가 중국 수출 제한을 걸어버렸죠. 과연 이것이 엔비디아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이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한 것도 4가지 관전 포인트 측면에서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200%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업의 경쟁력이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숫자로 보여주었고요. AI 오버뷰, 그리고 제미나이 2.5 등을 언급을 하면서 AI 경쟁력이 실제 매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42% 증가한 AI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일각의 과잉 투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적과 가이던스가 어떠하고 또 어떠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는지에 따라서 빅테크들 역시나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국내 상장 빅테크 집중 투자 ETF는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 집중 투자 ETF입니다. 이름이 라운드힐 매그니피센트 7 ETF이고요. 티커가 MAGS, 맥스입니다. 이름과 티커만 봐도 이 매그니피센트 7과 연관이 매우 깊은 ETF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국내 상장 빅테크 집중 투자 ETF들이요, 최소 1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맥스는 매그니피센트 7, 7종목에만 오직 투자를 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까지 7종목이 포트폴리오의 100%를 차지하게 되고요. 종목 구성도 바뀌지 않습니다. 2023년 4월 11일 라운드힐 빅테크 ETF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했는데요. 2023년 11월 9일 ETF 이름을 바꾸고 티커도 빅T에서
맥스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꾼 뒤에 대박이 났죠. 맥스가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물론 2023년에 이어 2024년까지 빅테크에 대한 쏠림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지만 이 직관적인 이름도 분명 흥행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M7, 7종목에만 투자한다고 투자 설명서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M7은 영원히 고정이냐? 그렇진 않겠죠. 지금은 M7을 구성하는 종목이 이렇게 7종목이지만 영원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M7 내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이 맥스 역시 구성 종목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상장 이후에 구성 종목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ETF를 선택하실 때는요,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려를 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종목의 비중이에요. 맥스는 7종목을요,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7종목을 M7이라고 묶어서 부르지만 7종목들 간의 시가총액 차이가 제법 납니다. 그런데 맥스는 시가총액과 무관하게 7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해요. 한 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4.2% 정도가 되겠네요. 맥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동일 비중이 아닙니다. 리밸런싱 직후에는 14.2%로 비중이 동일하겠지만 종목들의 상대적인 주가 흐름에 따라서 편입 비중도 이렇게 달라져요. 비중이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은 리밸런싱 직후에 테슬라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일 것이고, 반대로 엔비디아와 메타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달라진 비중은요, 분기에 한번 리밸런싱을 합니다. 리밸런싱을 통해서 7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리셋을 해요. 한 분기 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은 차익 실현을 하고, 한 분기 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종목들은 추가 매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은 이상 종목 교체는 당연히 없고요. 비중 조절만 실시를 합니다. 맥스는 액티브 ETF입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매우 유연하게 조절하는 그러한 액티브 전략은 아니에요. 테슬라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해서 갑자기 테슬라 비중을 대폭 낮춘다거나, 엔비디아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해서 엔비디아 비중을 대폭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용하진 않아요. 투자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FAQ를 통해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맥스 ETF는 M7 7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분기마다 리밸런싱하는 패시브 ETF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 M7 중심의 랠리가 계속되면서요, 미국 증시 내에서 M7의 영향력 매우 커졌습니다. S&P 500 내에서 M7이 차지하는 비중은 32% 수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높아져 있는데요. 기술주에 투자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맥스 ETF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ETF 시장의 대표적인 빅테크 ETF를 꼽으라고 하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과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를 꼽을 수가 있겠죠. 두 ETF 모두 포트폴리오에서 M7 비중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M7 이외에 3종목이 추가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ETF 규정상 최소 10종목을 편입해야 하기 때문에 1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중이 다르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요,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고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는 수정 동일 가중 방식입니다. 특히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는요, ETF 이름에 탑7이 있다 보니까 뭔가 매그니피센트 7에 집중 투자하는 ETF인가? 라는 느낌이 드는데, 방법론을 다시 보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 종목 중에 시가총액 상위 7종목에 투자하는 것이지 7종목이 매그니피센트 7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라도 시가총액 7위 밖으로 밀려버리면 편입비가 1.67%로 대폭 낮아집니다. M7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어요. 실제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과거 리밸런싱 내역을 보면 테슬라 비중이 1.7% 수준으로 낮아진 적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맥스는요, 국내 상장 빅테크 ETF와 달리 시가총액과 무관하게 M7 7종목에만 투자를 합니다. 비중 결정 방식도 다르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더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고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역시나 시가총액이 중요한 고려 대상인 반면에 맥스는 7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합니다.
해외 주식 계좌에 담을 수 있는 빅테크 집중 투자 ETF는요, 맥스가 거의 유일합니다. 물론 미국 ETF 시장에도 집중 투자 ETF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긴 한데요. 순자산이나 거래량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은 맥스가 가장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이번 주 빅테크들의 운명의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빅테크 주가 변동성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맥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